누구든 야생의 매력에 빠지면 동물들의 특이한 감각기관에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코끼리는 귀가 아주 크고 나비의 더듬이는 자세히 보면 깃털처럼 생겼으며 뱀의 혀는 갈라져 있죠. 두꺼운 악어 가죽 속의 감각세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건 어떨까요? 이런 진화의 특징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동물 감각기관의 크기와 형태, 위치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소통과 방향 전환, 자기 보호의 감각을 활용하죠. 그중 가장 중요한 용도는 먹이 사냥입니다. 인간보다 감각이 뛰어난 몇몇 동물들을 보면 지금껏 인간이 먹이사슬 최상위를 유지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동물들의 초감각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동물들의 시각에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감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사람을 흔히 매의 눈이라 부르듯이 수릿과 조류들은 수십 미터 밖의 물고기도 볼 수 있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눈이 처음으로 진화를 시작한 건 5억 4천만 년 전 대멸종 이후라고 합니다. 눈의 원래 목적은 단순히 빛을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 되었죠. 이제 동물들의 그 놀라운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감도란 말을 자주 쓰지만 그 어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 매, 부엉이 같은 조류의 시각은 인간보다 몇 배나 예리하죠. 독수리는 몇 킬로미터 밖에 토끼를 볼 수 있고 매와 대머리 수리는 3, 4킬로미터 상공에서도 지상의 설치류를 찾아냅니다. 먹이를 향해 시속 1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하강할 때에도 목표물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인간이 그 속도를 내려면 제트기가 있어야 합니다. 동물 중에서도 독수리의 눈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향해 하강할 때 안구 근육으로 각막과 수정체에 휘는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잡는 순간까지 정확한 초점을 유지하죠. 담황조롱이는 호주에 널리 분포해 있습니다. 주로 낮 시간대에 곤충이나 쥐, 작은 새들을 사냥하죠. 수릿과 조류답게 담황조롱이는 눈이 큰 편입니다. 가늘고 긴 빛 수용체가 밀집돼 있고 둥근 중심화도 각각 2개씩 있죠. 2개의 둥근 중심화는 망원 렌즈처럼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담황조롱이는 15m 상공에서도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이렇게 놀라운 시력은 사냥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담황조롱이의 시각 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죠. 자외선 감지 능력으로 설치류들이 남긴 냄새나 배설물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외모만 봤을 때 부엉이는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레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부엉이의 눈은 크고 무게가 사람의 눈과 비슷합니다. 두 눈이 모두 전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거리를 판단할 수 있죠.
부엉이와 마주친 작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특이하게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욱 다가가는 것입니다. 부엉이는 원시이기 때문이죠. 낮 시력이 가장 예리한 부엉이는 수리부엉이입니다. 독수리만큼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죠. 독수리의 시력은 우리보다 훨씬 예리합니다. 카메라의 망원 렌즈와 같죠. 10층 건물 위에서 지상의 개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의 눈입니다. 하지만 조류조차도 항상 조심해야 하는 동물은 단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자부터 얌전한 집고양이까지 고양이과 동물은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 야간 시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야간 시력이 매우 뛰어나서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의 눈 안쪽에는 타페텀이라는 독특한 반사층이 있어서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높은 시력이 유지되죠. 손전등을 비췄을 때 고양이과 동물의 눈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바로 타페텀 때문입니다. 모든 고양이과 동물이 야행성은 아닙니다. 빠른 치타는 낮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 시력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치타는 열린 공간이나 대초원에서 살아갑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놀라운 속도로 추격하죠. 시력도 속도만큼 매우 뛰어나서 효과적으로 사냥에 사용합니다. 치타의 시력이 이토록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유류의 눈 뒤쪽에는 유입된 빛에 대응하는 감각세포층이 있고 여기에는 감각세포가 특히 밀집되어 있는 중심화가 있습니다. 치타는 엄청난 중심화를 지니고 있죠. 치타의 가늘고 긴 중심화가 매우 예리하고 넓은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먹잇감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급회전도 가능하게 해주죠. 눈 밑에 있는 검은 눈물 자국 역시 태양빛을 흡수해 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치타도 무조건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닙니다. 먼저 예리한 시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하죠. 높고 마른 풀 속에 숨을 수 있는 얼룩무늬 위장복과 더불어 속도와 민첩성, 무자비한 시력까지 지닌 치타는 그야말로 최고의 사냥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동물은 인간 이외의 모든 동물을 지배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감각 능력으로만 봤을 때 인간을 동물의 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실제로 야생 동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도 시력에 크게 의존하는 동물로서 특히 대초원의 밤이 찾아오면 진가를 발휘합니다. 낮에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시력이지만 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자의 야간 시력은 인간의 8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물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면 사자도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평야에는 달빛과 별빛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빛만 있다면 얼마든지 야식을 찾아낼 수 있죠.
사자들과 멀지 않은 친척 관계인 고양이도 잊으면 안 됩니다. 호주에 사는 이런 종류의 야생 고양이들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도 포함되죠. 고양이는 해가 뜨거나 질 무렵 가장 활동적입니다. 빛이 어스름할 때를 좋아하는 것이죠.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고양이가 울부짖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야간 시력은 이 시간대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고양이 눈에는 어둠에 민감한 간상세포가 인간보다 6배에서 8배 정도 더 많죠. 고양이는 시야도 매우 넓기 때문에 구석에 숨어 떨고 있는 쥐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타원형의 눈과 커다란 각막, 예리한 타페텀을 지닌 고양이도 타고난 밤의 사냥꾼입니다. 고양이는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심과 고집도 고양이의 무기죠. 이번엔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동물을 찾아가 봅니다. 몸 색깔도 마음대로 바꾸고 양쪽을 동시에 볼 수도 있죠. 카멜레온은 160종 정도가 있으며 열대우림과 사막, 중동,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고 있죠. 도마뱀의 왕인 카멜레온은 15mm부터 68cm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몸속에 말려있는 혀는 몸 길이의 2배인 경우도 있고 곤충을 먹을 때는 탄도미사일처럼 발사할 수 있죠. 혀를 정확히 사용하려면 카멜레온도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원뿔 모양의 두 눈은 위아래 눈꺼풀이 가운데로 모여서 눈동자만 보일 정도의 작은 구멍만 나 있죠. 카멜레온의 눈 구조는 360도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작은 망원 렌즈처럼 작동하면서 빠르게 초점을 맞추고 먹이를 클로즈업 할 수 있죠. 먹이를 발견하면 두 눈은 같은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선명한 입체 화면을 만듦으로써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냅니다. 게다가 카멜레온은 가시광선과 자외선까지 볼 수 있죠. 카멜레온은 자외선을 쬐면 사회적인 성격으로 변하면서 번식에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귀여운 호박벌도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자외선을 볼 수 없죠. 빛의 파장은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냅니다.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빛은 순서대로 늘어서 있고 인간의 뇌는 다른 파장을 다른 색깔로 해석하죠. 하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빛의 대부분을 볼 수 없지만 꿀벌들은 볼 수 있죠. 다른 곤충들처럼 벌도 약 300에서 650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은 볼 수 없지만 인간이 볼 수 없는 짧은 파장의 자외선들은 볼 수 있죠.
많은 꽃들이 자외선 패턴을 지닌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벌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죠. 꿀과 꽃가루에 의존하는 벌은 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자외선 패턴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처럼 생긴 것도 있죠. 벌들은 자외선 패턴의 착륙 유도를 따라 꿀과 꽃가루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벌들은 후각도 예민하지만 먼 거리에 꽃을 찾을 수 있는 건 뛰어난 시각 때문입니다. 벌이 앉을 때 몸에 묻은 꽃가루는 나중에 다른 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순환이 이어지죠. 벌의 시력은 꽃에 맞춰 진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꽃 역시 꽃가루를 옮기려면 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을 끌어들이도록 진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식을 위해 서로에 맞게 진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새와 벌의 공생관계가 모든 번식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편광 능력도 또 하나의 놀라운 초감각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만한 환상적인 능력이죠. 이번에는 더 어둡고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바로 깊은 바닷속이죠. 문어에게 편광 능력을 지닌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이를 찾는 중요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어들과의 소통 수단이기도 하죠. 문어 피부의 무지갯빛 색소 세포는 문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시각 패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색소 세포 패턴의 변화는 짝짓기 처리나 위협을 느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문어들은 패턴의 변화를 이용해 서로 대화를 합니다. 문어를 포함한 두 종류들은 편광 시각을 통해 해파리 같은 투명한 먹이를 감지할 수도 있죠. 문어는 척추가 없는 말 그대로 무척추 동물입니다. 또 해양에만 존재하는 두 종류이기도 하죠. 좌우 대칭을 이루는 몸체는 두 종류의 특징 중 하나로 좌우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몸에는 돌출된 머리와 큰 촉수들이 달려 있습니다. 문어의 경우에는 촉수가 8개이고 오징어와 갑오징어도 두 종류에 속하죠. 문어처럼 오징어들도 편광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어의 눈은 피부에 파묻힌 형태로 발달했습니다. 피부 속에 숨겨진 눈은 망막, 각막, 홍채, 수정체 및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굉장한 진화 공학을 거친 결과물이죠.
이곳에는 초감각을 지닌 독특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물청고기는 다른 물고기와는 매우 다릅니다. 물 밖에 사는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물청고기의 주식은 곤충이나 거미 같은 작은 생물들로 주로 수면 위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먹잇감을 노립니다. 똑똑한 명사수인 물청고기는 먹잇감 아래로 이동해 정밀 조준을 한 후 입에서 강력한 물총을 발사해 먹이를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물청고기의 사격은 매우 정확해서 대부분 한 번에 목표물을 맞춥니다. 운이 나빴던 먹이가 떨어지면 물청고기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수면으로 다가가 당당히 승리의 결과물을 만끽하죠. 물청고기의 눈은 빛이 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굴절 현상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 덕분에 매우 정밀한 조준이 가능한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물청고기는 수중과 수면 위를 볼 때 망막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를 볼 때는 망막의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수중을 볼 때는 망막을 반대로 돌리는 것이죠. 지상과 하늘, 바다를 통틀어 가장 이상하게 생긴 동물 중 하나인 갯가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각 체계를 지닌 동물이기도 합니다. 해저를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저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큰 애벌레 같지만 갯가재의 눈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죠. 갯가재의 눈은 겹눈입니다. 겹눈이란 수백, 수천 개의 난눈이 모여 형성된 눈을 말하죠. 겹눈으로 감지하는 이미지는 수많은 난눈들로 수집한 상들이 조합된 형태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겹눈들이 움직이는 자루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자외선과 적외선 모두 감지할 수 있고 모든 시각 정보는 두뇌의 명령 없이 자동 수집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동물의 초감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물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력과 생명의 다양성을 일깨워줍니다. 새들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물속에서 자외선 시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며 야간용 시각을 엿보기도 하고 카멜레온처럼 동시에 360도를 보는 동물도 만났죠.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을 특별한 세계로 인도할 놀라운 초감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